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4.10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4.10 총선 그야말로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이번 총선의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가 될까요? 오늘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녹색정의당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과거에 같이 방송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 오늘 처음인데요. 오늘 처음 뵈세요? 처음인데 이제 네. 항상 내 앞전 방송을 하시는 그래서 저는 많이 뵀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맞아요. 예, 방송국 대기실에서 만나는 사이.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군요. 하여간 오늘 힘차게 재밌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제3지대예요.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뭐 제3지대라고는 하지만 네. 이제 제1지대, 2지대에서 나오셔서 만든 제3지대가 있고 네. 우리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제3지대. 20년째 제3지대. 20년째. 예, 그건 약간 좀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도 디스를 하시네. 자, 우선 사전투표율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31.28, 반올림하면 31.3. 사상 최대 투표율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59, 그러니까 사실상 4.6%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야당의 민주당은 아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야 주요 그 전략가들이 전부 출연을 했는데요. 전부 서로 다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선 그래픽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김철근 총장님부터 먼저 들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는 뭐 높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심판 성격이 강한 네. 선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그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 각각이 뭉치는 경향이 컸고 저희가 총선 13일간 선거운동인데 네. 사전투표가 5일 전에 하잖아요. 네. 사실상 8일 선거운동하고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는 게 네네. 사실상 투표율이 3일로 이제 그 정해지는 이런 경향이 좀 커지는 거고요. 네. 오히려 초반에 기세를 잡은 측이 유리할 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야당이 사전투표에 유리하고 본투표는 여당이 그 보수가 유리한 네. 보통 그런 구도였어요. 또 특히 뭐 부정선거 논란이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부정선거 얘기를 아니 근데 위험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보다는 이제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본투표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실상 야당이 유리한 구도에서 네. 치러졌고 또 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네.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31.3%면은 만약에 이번 총선의 투표율을 60%대로 계산하면은 그 중에 반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후의 선거 운동에서 어떤 그 구도가 바뀔 개연성이 확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찍어버렸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게 기묘한 게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의 하락, 민주당의 상승, 범야권의 상승이 가장 치고 올라가 절정기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 이후로 선거일까지 보면은 야당에 다소 악재가 좀 있습니다. 후보들로 자질론을 둘러싸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야당 후보의 검증, 자질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야권에 유리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투표율이 높다 낮다보다도 네. 그 양일간 사전 투표할 때 그때 판세가 어땠느냐를 보면은 네. 가장
이상적 판세예요, 야당에게. 이상적 판세고 절정기예요. 네네. 이때 사전 투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야권에는 천운이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 야권에는 좋은 신호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 운동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은 50%로 줄었다. 네. 이게 아주 고약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지역별로 쭉 한번 살펴보면요.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남 신안이 54.8%를 기록했어요. 곡성이 50.5, 장성이 50%, 한평이 49.8, 담양이 48.9. 그리고 하위 지역을 보면 대구 달성이 22.9, 그다음에 충남 천안 서북이 23.1, 대구, 경기도 뭐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간 차 격차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군이잖아요. 대부분 한 3만 정도 되는 아마 지역의 군 단위인데 네네. 대부분 자연불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자연불악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 버스로 이렇게 예, 누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럼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히 고민 안 하고 찍잖아요. 네, 뭐 네,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서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이 좀 낫던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적인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대구도 높아질 아 그럼요.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해질 건데. 예. 뭐 그리고 투표율에 전통적으로 보면 전남이 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실제로 참여율이 높고요. 네. 저는 이번 투표율 대부분 그러니까 투표율 한 65% 네. 정도 이상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65. 예. 네. 그렇게 보면 뭐 대구 경북도 본투표는 많이 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65%.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뭐 65? 저기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은 71.3%라. 예. 난 그 양반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 예. 이번에 소수점까지 거의 맞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31.3이 민주당 1, 그 비례연합당 3 해서 13, 313 이렇게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뭐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원래 그분 그렇게 똑똑한 분 아니에요, 사실. 네. 그 완전히 소가 뒷걸음친 거지. 제가 그분 그렇게 정치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제법 이번에 뭔가 용한 맛이 있고. 네. 용한 맛이 있어. 71%라고 네.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71%? 예, 저는 아마 6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60% 후반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절박성의 지표입니다. 절박한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도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보수층에서 조금 맥이 빠질 때 과연 그 목표로 했던 결집이 일어나겠냐. 물론 위기 의식은 있겠으나 약간 중도 보수층에서 결집력이 이완될 가능성도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이 표차가 아마 본선에서도 이 지역별 편차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광주가 제일 최저였어요. 그때 광주 호남이 투표율이 40%대까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선 바로 직후에 있는 선거에서 해봐야 뭐 되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투표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경우는 정반대죠. 이거 우리가 나서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전국 판세를 분석했을 때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했던 거고 거의 대부분 그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본선거에서 한 절반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절반 정도.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 합쳐서 한 180석 했을 때가 투표율이 66%인데 네.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심판 열기가 뜨겁다고 보면 65%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그 제가 60% 후반대라. 60% 후반대. 예. 예. 그런데 이번에 60% 후반대나 70%는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예, 뭐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 69?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아니 뒷다리 잡을 수 있잖아. 아니 또 혹시 71.3. 모르잖아. 용하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용하게 이번엔 또 김종대 의원이 용하게 맞췄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70은 아니 될 제가 거예요, 무슨 70. 천공입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천공 씨 등장했어. 예. 인연이 많잖아요, 또 천공 씨하고. 해석의 여지를 풍부하게 둠으로써 네. 인류의 사상과 이념이 진화해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확정하면 전체주의입니다.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서울 쪽 유세를 봤는데 양재동 엄청 더웠어요. 23도인데 세상에 그 도로 한복판에 막 그 뜨거운데 아마 어제 영상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진짜 화 많이 났을 겁니다. 거기 뜨거운데 1시간 넘게 유세가 이어졌는데 그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서초동 40년 서초동 주민이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도 이 지역에 좀 좋은 후보를 내고 야권도 좀 공을 들이면 좀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역인데 그동안 민주당이나 야권이 좀 후보 전수를 제대로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좀 그 원하는 그런 지형을 좀 만들어주면 투표할 수 있는 어떤 표심이 작동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게 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여기가 제2의 대구다. 예, 서초동이 제2의 대구다. 뭐 여기 안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례 없는 하여튼 투표 참여 열기가 전국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60대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 20, 30대는 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 정치에 무관심하다. 현장에서 좀 그런 거 느끼십니까? 글쎄 그건 희망회로겠죠. 누구의? 보수층에? 아니 보수가 2030으로 덕을 많이 받는다. 대선 지선 때는. 그건 이제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준석 때문이고요. 이준석이 예. 찢겨 나가고 쫓아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은 과거로 회귀한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로 회귀한. 네. 그러니까 보수의 사고 방식이 이럴 거예요.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희망회로인데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1990년도 3당 합당을 하고 그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남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을 전부 본인들이 먹었어요. 실제로 먹었고 이제 그런 그 구도로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뀐 게 첫 번째가 PK 낙동강 전선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거기가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20년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 본진을 두고 영남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을 했어요. 맞아요.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재명 TK 네. 출신이잖아요. 네. 이 영남 출신 그 대통령 후보를 계속 내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그 실제로 표심이 많이 변화했어요. 지방선거 때 지난번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말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영남의 PK 세 군데의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이 차지했잖아요. 네. 특히 그 부산의 기초단체장 각 구청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했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PK의 변화라 하는 것은 수도권의 변화하고 많이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이 많은 수도권에 PK 출신의 절반이 네.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 표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PK 낙동강 전선의 이상이 생기면서 네. 심지어는 100석 이하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 100석 이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네.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그 기득권 그 국민의힘 네. 이분들 주로
그 말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90년대 선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번에 이제 현장 취재 엄청 다녔는데 창원, 부산 그리고 양산에서 만난 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민주주의 퇴행 안 된다. 우리는 부마 항쟁의 주역이고 그리고 YS의 키즈다. 그러니까 90년 3당 합당 이후로 우리가 조금 저기 됐는데 그 이전의 정서는 우리는 완벽한 야도였다. 예, 그 얘기하면서 부산 갈매기부터 딱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산의 정서라는 게 굉장히 화끈하더만요. 그래서 밀어줄 때는 확실히 밀어주고 돌아설 때는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는 무서운 표심. 부산 사람 성질 급하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도 구호가 시청 갔더니 다이내믹 부산인데 성질이 급한 데다가 다이내믹까지 하면 우리같이 어떻게 느려 해? 터진 충청도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질 좀 죽이는 게 좋아요 그 동네는. 그런데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전에 없었던 특징이 네. 첫째 청년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그 4년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 뭐 한국형 모병제다, 반값 등록금이다, 청년 주거 정책이다. 아이고 각 당이 그냥 2030에 거의 미쳤다고. 그리고 청년이 실제 스위팅 보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게 대선 지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싹 없어졌어요. 그 현상이. 아니 근데 현장에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전 투표도 전 많이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기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네. 거의 부동층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청년? 예 마음 둘 데가 없다. 그건 물론 이준석 대표가 막판에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느냐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뭔가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표가 아니라 여기저기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4년 전 총선 저번 대선하고 비교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청년이 사라졌고 각 당의 눈에 띄는 청년 공약이 그다지 보이지도 않는다.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모병제, 뭐 등록금.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네. 네, 해결해야 될 것 청년 문제 같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저거 다 저 일부러 녹음해 오신 그 저 효과음이에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네. 저 의제 전파 양상이 과거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의제 설정에 먼저 반응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저 수도권, 부산, 뭐 네. 중원에 충청권 이렇게 의제가 흘러가는 그 저 물길이 있었거든 맥이. 근데 지금은 그냥 통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북 보은 옥천 이런 동네 잘 모르신다고 괴산, 영동. 네, 네, 네. 거기서 20% 보수 후보가 앞서가 가지고 아예 거긴 선거가 없는데요. 보수 후보가 누구죠?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박덕흠. 그 축당성 케이크. 축당 케이크. 그 유명한 케이크. 공천받은 그 사진 있을 텐데. 예, 그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거가 예. 1% 차이입니다. 누가 1% 차이예요? 박덕흠 후보가 이제 당선 붙였는데? 붙었죠, 1% 붙었죠. 차이. 1% 차이로 붙었어요. 누구랑 민주당 후보하고? 오.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또 어떻게 뒤집혔는지. 예. 이런 데가 제가 눈여겨보는 데가 격전지 중에서도 이렇게 변한대. 전혀 격전이 아닐 것 같았는데 격전지로 변. 난 이런 데가 더 관심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부산 꽤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작을이 저기 지금 격전지라 그래. 나경원, 유사명. 예. 두 자릿수로 지던데 따라 붙었는데. 네. 근데 이 따라 붙는 속도가 네. 그 느려 터진 충청도보다 느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리고 다이내믹 부산이 진짜더라니까 갔더니. 이래 가지고 이게 네. 이래 보면은 이제는 마차가 소를 끄는 것이냐 소가 마차를 끄는 것이냐 어떨 때는 헷갈린다. 이게 두 번째로 이번 총선에서 변화된 현상이다. 네. 그래서 의제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완고한 어떤 그 기득권의 그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네. 지역과 세대는
요동은 치지만 흔들리지는 않는 또 요런 어떤 그 기존 디폴트 값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심판의 그 열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요런 저 화면 나오네. 네, 저 금사무가 그런데 뭐가 축당선이요 지금 저기 뭐냐 지금 저기 뒤집혔는데 그래서 요즘은 무슨 표가 저런 지역에 가면 빈대떡 뒤집어듯이 뒤집어져 맨날. 예. 그렇구나. 이런 네.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자 선거였는데 아니네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금사무가 금배지를 사모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면서요. 저게 그 유권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황당무계한 당선 파티를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